네, 토목기사 철근 콘크리트 공학 매글 집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RC 서론인데요. 자, 일단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릴게, 일단은 저는 정리한 게 첫 단계, 두 단계, 3단계, 즉 1단원, 2단원, 3단원부터 이제 5단원, 6단원까지 제가 준비 좀 했어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뭐 기출문제, 많이 출제되는 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밟아 나갈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C 서론인데 Reinforced Concrete라고 돼 있죠. 이게 철근 콘크리트라는 뜻이에요. 왜 RC가 철근 콘크리트라는 뜻이죠? 라고 하는 거는 철콘이라는 것은 자체가 콘크리트에 철근이 우리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이제 철근이 완화를 해준다, 보완을 해준다는 의미로 reinforced라는 이제 의미가 좀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우리가 하중을 계속 가하다 보면은 이제 각 작용하는 힘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럼 하중을 계속 작용하다 보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자, 콘크리트 자체는 압축력이 되게 매우 강해요. 그쵸?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인장력이 압축력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라는 게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우리는 뭘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처럼 철근을 콘크리트에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철근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힘 없이 어떻게 된다? 바로 파괴가 돼버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파괴가 되더라도 어떻게 파괴가 된다? 이거는 연성 파괴가 일어나지만 철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취성 파괴라고 그냥 와자자자작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극한의 상태가 왔을 때 치성 파괴보다는 연성 파괴가 더 안정적이고 어떻게 설계적인 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연성 파괴로 돌린다고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성 파괴로 돌리기 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철근이 들어감으로써 뭘 해줘? 이 철근은 인장 강도를 이제 맞고 담당을 하고 있고, 이 콘크리트 자체는 뭐다? 압축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위에는 철근이 없으니까 C 압축력을 담당하고 있고, 밑에는 철근이 박혀있기 때문에 뭐 T 인장 강도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뼈대에 대는 구조의 철근을 사용하는 구조를 의미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강된 콘크리트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고, 철근과 콘크리트의 성립 조건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철근이 여기 박혀 있으니까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지만, 자, 철근과 콘크리트가 성립하는 조건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게 바로 성립 조건이 밑에 있는데, 자, 여기 좀 나와 있네요. 자, 철근과 콘크리트의 성립 조건 같은 경우는 01년도부터 해서 09년도까지 거의 한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 10년도 이후에는 출제가 잘 되지 않다가 18년도부터 스물스물 나오더니 18, 19, 20에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성립 조건에는 지금 1, 2, 3번이 나와 있죠. 자, 1번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부담하고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한다. 이게 가장 1번이 중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성립 조건 1번도 있고요. 2번 두 재료의 부착성이 탁월하다. 그렇죠? 철근과 콘크리트가 서로 부착이 잘 된답니다. 자, 이거는 뭐야? 부착이 서로 잘 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의 피복에, 즉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은 어떻게 잘 부식이 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자, 부식이 되어버린다면 이 철근의 수명은 다 한다고 봐도 무관하죠. 근데 철근과 콘크리트 서로 부착성이 좋고, 그리고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이 어떻게 돼? 부식되지 않는, 녹슬지 않기 때문에 성립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보시면 온도 변화에 대한 열 팽창 계수가 거의 유사하다. 선 팽창 계수로 되어 있는데 뭐 열 팽창 계수, 온도 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온도가 있어요. 온도 팽창 계수. 콘크리트와 철근의 온도 팽창 계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토목 기사를 완벽하게 이제 철근을 이제 풀면은 막 90점, 80점을 받아. 그렇다고 해서 이 온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온도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셔도 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온도 팽창 계수와 열 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끔 틀린 보기로 뭐가 나오냐면
탄성계수가 거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철근의 탄성계수가 같다고 돼 있는데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시겠죠? 물론 공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공부할 때 이 탄성계수 공식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탄성계수가 같지 않구나. 뭐가 같아? 온도팽창계수 또는 열팽창계수가 거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RC서로는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좀 해두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이 문제가 바로 나오는데 이 그림이 바로 나오는데 이 그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철근 콘크리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중을 재면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구나. 근데 이 변화하는 것에서도 상측과 하측 부분이 서로 받는 힘이 다르구나. 어떤 거? 자,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압축력, 철근은 인장력을 받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요점이 아니었나 봅니다. 자, 1번, 2번, 3번도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기본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는 철근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건 뭐야? 철근과 콘크리트가 성립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죠. 그럼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강도가 크다라고 그랬죠. 이건 뭐야? 부착성에 아까 본드라는 표현도 표현을 했죠. 자,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 계수가 같다. 거의 같다라 그랬지. 온도 팽창 계수, 열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 그리고 제가 또 뭐라 그랬어? 열팽창 계수 거의 같다 그랬고 철근의 열팽창 계수, 콘크리트 열팽창 계수는 외울 필요 없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드와 같이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이 세 번째 거는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은 부식하지 않는다. 그쵸? 이것도 참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틀렸는데 이 이유보단 또 뭐가 있었어?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담당하고 철근은 인장 강도를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면 좋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 했어? 틀린 보기로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거의 같다. 아예 틀려요. 자, 철근의 탄성 계수는 이제 엘라스틱 오브 스틸이라고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 2.0 곱하기 10의 5제곱 메가파스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뭐 이거 기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 알면 좋지만 그때 가서 직접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나와 있듯이 8503 루트 FCU라 되어 있는데 FCU는 평균 압축 강도고 이 8500이라는 거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보통 중량 콘크리트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 8500이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 2번, 3번은 맞고 자, 죄송합니다. 적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